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형식적 경매. 우리가 이제 형식적 경매를 검색하다 보면 형식적 경매에 의한 매각,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일반 매각,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매각이나 경매하고 똑같고, 다만 형식적 경매에서 조금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형식적 경매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말 그대로 이것은 지분 경매죠. 지분을 일부를 낙찰을 받아서 협의가 잘 안 됐거나 또 상대편한테 매각이 불발됐을 때 법원에다가 경매를 청구해서 우리 돈으로 나눠갖겠다, 현물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분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요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법원의 사이트도 있어요. 파산 했던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잖아요. 그죠? 파산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변호사분들이 선임이 되죠. 변호사분들이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이 돼서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요것은 주로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뭐 민원마당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청산, 뭐 이제 그 파산관지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물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쪽은 경쟁률이 심하지 않아요. 많이 이제 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것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어요. 아까 이 두 가지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뭐 그냥 매각 나오면 그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또는 출고 전략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제가 적정한 가격 들어가서 입찰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원래 어떤 건물에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어. 근데 이게 진성 유치권이야. 진성 유치권자, 판결을 받은 진성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그죠? 매각 대금을 환가하기 위해서, 아니 참, 자기가 받을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왜?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는 제 교재 아래에 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요, 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을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물건을, 유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을 온전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유치권자가 한 명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유치권자가 2명, 막 3명이야. 유치권자가 막 2명, 3명이야. 그러면 A라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 그러면 B라는 유치권자, C라는 유치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성이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B라는 C 유치권인도 소멸을 하냐? 아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라고 하더라도, 그죠? A, B, C, D 여러 명의 다수의 유치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청구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만 소멸되는 것이지, 나머지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낙찰자 부담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 어떤 건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대부분 지분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분 경매. 지분 경매. 맞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지분 경매 맞아요. 지분 경매 맞지만, 그렇지만 이 투자 자금 대비해서, 투자 자금 대비 회수 기간이 2년에서 3년 걸려버리면, 2년에 3년 걸려버리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잘못하면, 뭐 제가 역경매라든가 그런 것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지분 경매에 대해서 잘못하면 시간 투자가
이익 없는 시간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낮게 부동산이 하락시기라고 한다면 낮게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황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경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지분 경매를 2건을 낙찰받아 봤거든요. 2건을 옛날에 낙찰받아 봤는데, 하나는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지분 경매가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방송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분 경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자금 회수가 되는 건 아니다. 돈이 묶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보통 지분 경매는 뭐 잘 됐을 경우는 낙찰받고 바로 죄송합니다. 자꾸 카톡이 오네. 아주 신경 쓰이네. 제가 좀 무음으로 놨어야 되는데, 낙찰받고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물건들은요, 보통 6개월, 1년, 2년 걸린다고 각오를 하시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쯤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최근에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 있는데, 저하고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제가 받았던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 2에 요 물건이거든요. 제가 한번 2번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 자, 사실은 이제 요게 다음의 셋. 제가 낙찰을 받은 건데, 요게 이제 그 보상가가 한 12억 정도 나왔어요. 저희들이 계산한 가로는 12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9억 5,800, 약 한 1억 정도, 2억 정도, 거의 많게는 한 3억까지 차익이 생겼던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자,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렇게요. 경매가 진행된 도중에, 이분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죠. 근데, 낙찰을 받기 전에, 이분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된 겁니다.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파산 관제인 아니 요게 보상가가 또 부동산 가치가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죠?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이거 뭐 매각을 불허가해라 라고 법원에다가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불허가 때려서 보증금 가져가세요. 뭐 노력했던 그 대가도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발품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 그 교재 구매하신 분이 낙찰받은 건데, 최근에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2에 632. 2에 632인가 맞나? 한번 볼게요. 잘 받으셨는데, 정말. 이 632. 요 물건이네요. 이렇게 안 뜨지? 요 물건인데, 뭐, 위치 굉장히 좋다고 봐요.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 상업지구 코너에 있는 물건이죠? 코너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15억. 낙찰은 12억 정도 받으셨네요. 그죠? 80% 정도 받았는데, 이분도 지금 현재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낙찰을 받으셨는데, 법원에서 이제 문서가 날라오셨대요. 문서가 날라왔는데, 그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상태. 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가져갈 거냐, 불허가 처리할 테니까 보증금 돌려가라 라는 어떤 그런 좀 문서가 왔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았는데, 뭐 법원에서 불허가 처리하겠다, 그죠? 내가 불허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 별 도리 없어요, 여러분. 그죠? 보통 2, 3개월 후에 불허가 처리가 됩니다. 다시 또 재경매가 진행되죠. 왜? 파산 관제인인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왜 이거밖에 안 해? 더 받을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매각 불허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 여기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쟁이 아직까지는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대박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토지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뭐 이거 1년 전에 요 토지를 일단 경매사령관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자가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이 건물을 경매 신청해 버렸어. 경매 신청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 자기가 지금 주장했던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는 법조문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법 320조부터 320조까지 제가 이제 해설을 좀 달아놨어요. 해설 각주를 좀 달아놨으니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있던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한 400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 요것도 대박이 나올 수 있지만 잘만 선택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게 건물이 있어. A라는 유치권자, B라는 유치권자, C라는 유치권자가 있어. 그런데 각각이 진성 유치권이야, 이게. 진성 유치권. 진성 유치권이라고 했을 때, 그죠? A라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매각 대금에서 이 사람은 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받고 이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치권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뭐 내가 온전하게 건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죠? 이 B라는 유치권자, C라는 진성 유치권자가 있을 때는 이분들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안전하다, 그건 아니고요. 요렇게 B라는 분, C라는 분 유치권자가 있을 때는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파산 선고, 그죠? 파산 선고 받은 분이 이렇게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거 똑같이 일반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션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직접요. 구독션에 가시면 여기 이제 경매 검색 있죠. 경매 검색 누르시면 여기 이제 특수물건이 있어요. 여기 경매물건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특수물건란이 있거든요. 이 특수물건란에다가 쭉 내려보시면 여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 주로 이제 3개가 나와 있거든요. 3개가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겁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자신있게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분명히 이 형식적 경매는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죠? 공유자끼리 협의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치. 내 부동산 지금 현재 가치보다 높게 낙찰받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갑자기 오는데, 체육관 관련해서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받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이 부동산 가치가 높게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출구 전략이나 아니면 가치 평가 충분히 해보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